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커넥트 물리학 1 역학 첫 시간인데요. 오늘 수업은 어떤 걸 할 거냐면 일단 등가속도 운동을 나갈 거예요. 일단 등가속도 운동은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좀 악명이 높죠. 자, 그래서 일단 좀 간단하게 오늘 첫 시간이니까 좀 테마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등가속도 운동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힘과 운동.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운동량과 충격량. 그 다음 네 번째는 일과 에너지. 여기까지 하면은 역학이 끝이 나죠. 자, 그 다음으로 용수철과 이제 연력학, 그 다음에 특수상승성 이론, 그 다음에 핵 반응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일단은 뭐 용수철은 그렇게 뭐 시험이 안 나오니까 이거는 그냥 뭐 내신용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오늘 배울 등가속도 운동은요. 일단 쌤이 좀 정리를 해놨는데 개념 유형은 총 7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한번 뭐가 있나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기본 개념, 그러니까 뭐 거리가 뭔지 아니면 속도가 뭔지 가속도가 뭔지 이런 기본 개념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내신에 나오는 또는 수능에 나오는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공식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중 성광 사진. 이게 뭐냐? 여러분들 스마트폰 가지고 사진 촬영하면 어떻게 돼요?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일정한 시간으로 촬영을 하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바로 뭐다? 다중 성광 사진이다. 그래서 요럴 때 어떤 스킬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리고 다중 성광 사진은 여러분들 이제 공대 가는 친구들이 이 영상을 많이 보겠죠. 그쪽 강의를 구매해서 보겠죠. 그럼 요 친구들이 이제 나중에 대학교 가면은 일반 물리학을 배우게 되는데 일반 물리학에서 다중 성광 사진을 이제 많이 배워요. 그래서 이때 문제 푸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다중사건 풀이법. 그러니까 수능 문제들 보면은 이게 뭔가 조금 그래프로 그리기 좀 껄끄러운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수식으로 어떻게 우리가 좀 잘 밀고 갈 건가, 그런 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는 정지의 성질.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보다 보면은 어떤 물체가 정지에 있다가 이제 일정 시간 후에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정지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어떤 한 문제가 있잖아요. 다시 한번 어떤 한 문제가 있으면은 이렇게 유형들이 막 쏙쏙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유형을 알아야지 문제를 제대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6번 일정 시간 후의 모습.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먼저 가고 나서 뒤따라서 어떤 물체 B가 뒤따라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경주를 하는데 A차, 여러분 F1 레이싱 봤죠? 그래서 F1 레이싱 보면은 뭐 어떤 아우디 차가 먼저 부항 가요. 그 다음에 뒤쪽에 있던 테슬라가 있다고 해봅시다. 네, 테슬라가 앞으로 쫙 가요. 이게 바로 다중 일정 시간 후의 모습 유형이고요. 그다음 7번째는 변위 가속 분해라고 있는데 여기는 요즘 여러분들 물리 문제들을 보면 좀 복잡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조금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 유형은 뭐 이렇게 한 5가지 정도가 있고, 그래서 기본 개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거는 이동거리와 변이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동거리는 뭐예요? 말 그대로 물체가 이동한 거리가 이동거리가 되겠죠. 뭐 별건 없어요. 자, 그 다음 변이는 뭐냐? 이거는 줄임말이에요. 뭐의 줄임말이냐? 변한 위치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별건 아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다. 변이는 얘는 변한 위치의 줄임말이다.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개념 1번 이동거리 한번 봐봅시다. 자, 이동거리는 물체가 이동한 총 이동거리를 의미를 한다. 자, 그리고 이동거리는 스칼라 물리량으로서 방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이동을 한 거죠. 뭐 방향성이 있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만약 물체의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는 상태로 직선 운동을 한다면 변위의 크기는 이동거리하고 같다. 자, 여기다 밑줄 쳐봅시다. 다시 한번 보다. 물체의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는 상태로 직선 운동을 한다면 변위의 크기는 이동거리와 같다. 변위의 크기 이동거리가 같다. 자, 만약에 직선 상황이 아니라 물체가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갔다가 아닌 것 같아서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 또는 아니면은 등속도 직선 운동이 아닌 그 다른 운동에 대해서는 항상 어떻게 되냐? 변위의 크기는 뭐보다 작다? 이동거리보다 작습니다. 쌤, 변위의 크기가 이동거리보다 큰 경우는 없나요? 네, 이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네. 자, 그 다음 거기 아래 팁 봐봅시다. 변위와 이동거리의 이해. 자, 그림은 공이 직선상의 점 P에서 출발을 해서 점 Q를 지나서 다시 R로 되돌아오는 운동을 하고 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P, Q, R 이렇게 되돌아오고 있는 거죠. 자, 공이 P에서 R까지 운동할 때 이동거리가 얼마냐? 자, 오른쪽으로 가는 이동거리는 10m,
그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되돌아오는 거리는 5m니까 총 이동 거리는 15m가 되겠고, 그다음 변이는 이제 변한 위치니까 나중 위치. 그러니까 여러분 변했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 연애할 때도 뭐야? 너 왜 이렇게 변했어? 이런 얘기 하면은 아니 너 처음에는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고서 뭐 남자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기 뭐야 별 따다 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서 막상 여자친구가 시간이 지나니까 뭐예요? 얘 맨날 나 만나면 휴대폰만 하고 있고 게임만 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너 왜 이렇게 요즘 변했어? 그래서 여기에서의 변한 위치, 변위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 상태에서 처음 상태를 빼면 돼요. 이해됐죠? 네. 그래서 나중 위치가 얼만데 플러스 5잖아요. 그다음 처음 위치가 얼만데 0이잖아요. 그래서 그 두 놈을 빼요. 그럼 얼마예요? 플러스 5m. 근데 플러스 뜻이 뭐예요? 동쪽이죠. 그래서 동쪽으로 5m다. 그래서 쌤이 아까 전에 플러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여러분들 물리 처음 하는 친구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보면은 뭐지? 양의 값인가? 음의 값인가?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플러스가 어떤 의미도 있냐면요. 오른쪽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5m면 기준점에서 왼쪽으로 5m. 그러니까 자로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자도 보면은 여기 어떤 기준선이 있으면은 기준선에서 플러스 5m는 여기가 되겠고 마이너스 5m는 왼쪽으로 마이너스 5m가 되겠죠. 그래서 부호가 이제 방향성을 의미한다. 요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다. 부호는 방향성을 뭐한다? 의미한다.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그 아래 개념 2번 변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변위는 뭐냐? 아까 쌤이 말했지만 변한 위치의 줄임말이다. 즉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뺀 델타 x는 나중 위치 마이너스 처음 위치가 된다. 또한 변위는 벡터로서 뭐가 존재한다? 방향성이 존재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변위하고 속도는 어떤 관계 있냐? 이제 여러분들이 위치 시간 그래프, 그 다음에 속도 시간 그래프, 그리고 가속도 시간 그래프를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럼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건 또 나중에 어떻게 보면 대학교에서 배우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몰라도 돼요. 그래서 지금은 몰라도 되는데 그래서 요거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은요. 요거는 변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아래 팁 봐봅시다. 고전 역학 운동에서 가정. 자,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 크기에 상관없이 하나의 입자로 기술하는 입자 모형을 물리원에서는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물체나 아니면 이런 커피나 어떤 문제가 나도 상관없어요. 물리원에서는 뭐를 보겠다? 얘를 하나의 질점이라고 볼 거예요. 질점. 질점이 무슨 뜻이냐? 질량은 있어요. 그쵸? 얘가 질량이 없을 리는 없잖아요. 질량이 있잖아요. 질량이 있죠? 얘도 뭐예요? 질량이 있죠? 질량이 있는데 얘를 부피를 얼마로 잡을 거야? 0으로 잡을 거예요. 그럼 얘도 뭐야? 질량은 있는데 부피를 0으로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량이 있는데 부피가 0이야. 그러면은 내가 얘에다가 힘을 줘. 그럼 항상 어디를 찔러요? 질량 중심을 찌르니까 얘는 이 물체는 회전 운동을 하지 않고 그냥 앞으로만 쭉 가는 운동을 하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네. 자, 그래서 물리원에서는 어떤 물체에 힘을 주게 되면은 사람이든 삐에로든 아니면 커피든 뭐 어떤 물체가 나오든지 간에 질점이다 보니까 항상 질량 중심에 힘을 주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체는 회전 운동을 하지 않고 앞으로만 가는 병진 직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 정리 2번 그래프의 운동 해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위치 시간 그래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 시간 그래프는 말 그대로 시간에 따른 물체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체의 위치가 양이라는 것은 물체가 기준점에 대해서 오른쪽에 있음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요것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위치 시간 그래프 보면은 대부분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 물리 처음 하면은 쌤 기울기 봐야 되지 않아요? 기울기. 그럼 쌤은 저는 물어보죠. 기울기를 왜 보는데? 왜 보는지를 물어보면은 기울기가 속도잖아요. 물론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꼭 시험 못 본 애들이 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게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원리보다는 조금 그냥 공식을 암기하는 성향이 있어요. 공식은 쌤이 다 정리를 해줄 테니까 우선은 원리부터 조금 이해를 해보자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위치 시간 그래프 보고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일단 공식을 쓰기 전에 지금 보니까 0에서 S가 됐다가 다시 0으로 되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기준선의 0점에 있다가 0점에 있는 물체가 위치니까 좌표죠.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오는 요런 상황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t초일 땐 뭐예요? s만큼 갔다가 딱 정지해 있죠. 그쵸? 왜냐면 되돌아오는 거는 되돌아온다라는 건 뭐예요? 다시 정지했다 다시 뒤로 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초일 땐 뭐다?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게 표현 1번. 요거 메모해 두세요. 요게 표현 1번. 표현 1번. 그다음 표현 2번. 표현 2번. 여기가 뭐다? 정지하는 점이다. 그래서 이런 정지하는 점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돼요? 이거 등속도 운동 아니죠? 등속도 운동이 뭐야? 위치 시간 그래프가 일정하잖아요. 그쵸? 기울기가 일정하죠. 이거 뭐야? 등가속도 운동이죠. 그러니까 그쵸? 등가속도 운동은 2차 함수를 띄니까요. 그래서 정지하는 점은 이제 여기서 아까는 쌤이 봤던 테마 5였나요? 거기서 이제 정지의 성질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떠올려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개념 2번 속도 시간 그래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속도 시간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물체의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속도 시간 그래프를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것도 뭐예요? 문제 풀지 말고 잠깐 머릿속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처음에 물체를 위로 던지는 거야. 그래서 얼마로? V의 속력으로 던지는 거야. 그 다음에 t초일 때 속도가 얼마야? 0이죠. 그 다음에 다시 얼마로 내려와요? 마이너스 V로 내려오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0초일 때 플러스 V로 던져. 그 다음 t초일 때 정지를 해. 그 다음에 2t일 때 다시 마이너스 V로 내려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다들 이해되죠? 네. 자, 그래서 설명 한번 읽어보면은 속도 시간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물체의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만약 물체에 작용하는 가속도의 방향이 초기 속도와 같은 방향이라면 속도의 크기는 증가하고, 그러니까 결국엔 가속도의 원인은, 다시 한번, 가속도의 원인은 뭐예요? F는 M에, 이거 중학교 때 다 배웠죠? 힘이 원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 커피가, 오늘 커피 너무 많이 등장하는데, 커피가 앞으로 가고 있어. 근데 내가 힘을 앞으로 줘. 그럼 커피의 속도는, 흘릴 뻔했네. 속도는 더 증가하겠죠. 근데 반대로 커피가 앞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이 커피에게 힘을 반대 방향으로 줘. 그럼 커피 속도는 당연히 느려지겠죠. 그건 느려지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다음 개념 3번 가속도 시간 그래프. 그래서 아까 속도 시간 그래프 보면은 기울기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그래서 마이너스 m이잖아. 마이너스 m. 그러니까 가속도는 이렇게 마이너스 기울기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속도가 일정한 그래프 y는 c꼴.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은 스텝 1으로 등가속도 운동이므로 각 지점에서의 속도를 구한다. 그다음 스텝 2, 각 구간에서의 속도를 이제 찾았으니까 평균 속도로 연결해서 거리를 찾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속도가 일정하게 커지는 그래프.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변가속도죠. 가속도가 일정하지 않잖아요. 변가속도 운동이죠. 변가속도 운동.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육과정으로는 풀 수가 없어요. 나중에 대학교 가서 미적분을 하시면 됩니다. 또는 이제 운동량, 충격량 정리, 우리 뒤에서 배울 건데 요걸 사용해서 문제를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직 여러분들이 몰라도 된다. 문제 풀면서 쌤이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뒤로 넘어와서 예제 1번 위치 시간 그래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동일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 A하고 B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도대체 뭔 의미인가? 자, 처음에 위치가 얼마예요? 1m인 점이 있는데 여기서 A는 오른쪽으로 3으로 가고 B는 반대편으로 마이너스 2로 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A가 왼쪽으로 갈 때 속력은 얼마예요? 오른쪽으로 갈 때 속력은 얼마예요? 플러스 3분의, 그 다음에 여기는 2죠. 그 다음에 B는 뭐예요? 마이너스 3분의 3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죠. 오케이. 자, 그럼 기억번 1초일 때 B의 운동 방향은 바뀌냐? 아니죠. 계속 무슨 운동을 해요? 등속도 운동을 하죠. 그래서 요거는 틀렸다. 무슨 운동을 해요? 등속도 운동을 하겠죠. 등속도 운동. 자, 그리고 자, 운동 방향에서 여러분 운동이란 멘트 있잖아요. 운동이란 멘트. 이게 바로 뭐냐? 속도란 뜻이에요. 그래서 속도 방향이 바뀌냐. 그래서 여러분 운동이랑 동그라미 치고 뭐라고 해라? 속도라고 체크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 니은번 2초일 때 속도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냐. 자, 속도의 크기 절대값 씌워. 절대값 씌우면은 얘는 얼마야? 3분의 2고 얘는 얼마야? 1이죠. 누가 더 커? B가 A보다 더 크죠. 그래서 니은번은 정답이 되겠고, 그 다음 디귿번 0초부터 3초까지 이동한 거리. 자, A가 이동한 거리 얼마예요? 2죠. 그 다음 B가 이동한 거리는
3이죠. 그렇기 때문에 A가 B보다 작다. 그래서 답 몇 번? 4번이 답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예제 2번 속도 시간 그래프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림은 직선 운동하는 A하고 B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A의 속도는 처음에 V0다. 그래서 여러분 요 그래프 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A는요 요거고요. 요거고요. 그다음 B는요 요거예요. B는 요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봐봅시다. 자, 3초일 때 A의 가속도 크기와 그 다음에 1초일 때 B의 가속도 크기를 각각 AA, AB라고 할 때 요 두 개의 B를 구해봐라. 자, 그럼 일단은 문제 조건이 뭐예요? 항상 문제를 보면은 조건을 풀어야 되죠. 0부터 4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A가 B의 2배이다. 요거를 푸시면 돼요. 자, 그러면 A의 밑면적을 한번 보면은요. 자, 여기 밑면적 얼마예요? 2V0죠. 그 다음에 여기 밑면적 얼마예요? V0 플러스 12. 그 다음에 여기가 2죠. 곱하기 2. 그 다음에 곱하기 사다리 꼴인가 2분의 1 하면은 요거 날라가죠. 그래서 V0 플러스 12가 되니까 두 놈 더하면 얼마야? SA는 3V0 플러스 12가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B로 넘어가 보자고요. B로. 자, B의 이동거리는 여기 하면 얼마예요? V0죠. 그다음 여기 하면 얼마예요? 2V0죠. 아, 따라서 SB는 얼마? 3V0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할 거냐? SA가 SB의 2배라고 하니까 3V0 플러스 12는 얼마라는 거야? 6V0죠. 아, 그러니까 V0는 얼마야? 4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질문이 뭐냐면은 AA 대 AB를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럼 가속도는 뭐예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잖아요. 그쵸? 자, 그럼 3초일 때는 결국엔 여기분의 여기가 되는 건데 A에 대한 건 여기분의 요거, 그 다음 B는 요거분의 요거가 되는 거죠. 자, 근데 결국에는 걸린 시간은 2초로 똑같죠. 2초로 똑같죠. 그럼 뭐만 보면 돼? Y축의 변화량만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B의 Y축 변화량은 여기는 4고요. A의 여기는 V0가 4니까 차이는 8이죠. 그래서 몇 대면 2대 1이 되겠죠. 2대 1. 답 몇 번? 1번이 답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예제 3번 가속도 시간 그래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쌤이 이 가속도 시간 그래프 어떻게 푼다고 했냐. 자, 첫 번째로는 그래서 스텝 1으로는 사실 이건 다중사건에서 다룰 테마긴 한데 다중사건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다중사건이 뭐냐,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가속도가 바뀌는 상황을 우리가 다중사건이라고 하는데, 자, 이 다중사건에서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냐, 시간이 있고 가속도가 있다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모든 점에서 속도를 찾는 거예요. 속도 찾기. 그 다음에 스텝 2 이제는 뭐하냐, 모든 점의 속도 찾은 다음에 이제 거리를 찾는 거예요. 거리를 찾기.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뒤에서 배울 등가속도 공식 1번, 등공 1번. V2는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플러스 AT로 이제 속도를 찾아주시면 되고, 그다음 거리를 찾는 거는 등공 4번 평균 속도로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V1 플러스 V2 나누기 2 곱하기 T는 변이 X. 네, 요 공식을 써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은 첫 번째 뭐 하라고요? 모든 점에서 속도를 찾으라고요. 자, 그래서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가는 직선 도로에서 0초일 때 자동차 A가 기준선을 V0로 통과하고 있고, 자동차 B는 정지 상태에서 A와 같은 방향으로 출발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0초에서 4초까지 A하고 B의 이동 거리는 서로 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스텝 2까지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속도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면은요. 자, 0초일 때 지금 보면은 A하고 B의 속도를 체크를 해보면 A는 V0고 B는 얼마예요? 0이죠. 그 다음에 2초일 때 A는 요 밑면적이 2죠. 그래서 V0 플러스 2가 되고, B는 밑면적이 얼마예요? 2 곱하기 3 하면 6이 되죠. 그래서 6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면적은 얼마예요? 2 곱하기 2 하면 4죠. 그래서 여기는 V0 플러스 6이 되고요.
여기는 1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0초, 2초, 4초 모든 속도를 찾았죠. 자, 그 다음에 뭐를 하라고요? 평균 속도로 접근을 하라고요. 평균 속도. 자, 그래서 A에서의 평균 속도는 얼마냐? 여기서의 평균 속도 얼마예요? 더하면 2V0 플러스 2 나누기 2죠. 그러니까 V0 플러스 1이죠. 그 다음 여기서의 평균 속도는 얼마예요? 2V0 플러스 8 나누기 2니까 V0 플러스 4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A의 이동거리를 구해보면은, 자, V0 플러스 1 곱하기 몇 초 이동했어요? 2초였죠. 그래서 SA는 2V0 플러스 2가 되고, 그다음 SB는 얼마예요? V0 플러스 4 곱하기 2초니까 2V0 플러스 8이 되겠죠. 그래서 요 두 개, SA 프라임이라 할게요. 프라임. 그래서 두 개 더하면 얼마? 4V0 플러스 1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A의 이동거리는 4V0 플러스 10이 됩니다. 그다음 B의 이동거리는, 자, 0하고 6에서의 평균 속도 얼마? 더하면 3이죠. 네, 여기는 3이고 곱하기 2 하면은 6m 이동합니다. 6하고 10의 평균 속도는 얼마예요? 8이죠. 그래서 8 곱하기 몇 초 이동했어요? 2초. 그래서 더하면 16m 되겠죠. 그래서 B의 총 이동거리는 22m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두 놈이 지금 똑같다라는 거잖아요. 4V0 플러스 10하고 22가. 그쵸? 자, 그럼 요거 연결하면은 4V0는요 12가 되니까, 따라서 V0는 얼마가 돼? 3m/s가 나와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야? 3번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뭐 할만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테마 2로 넘어와서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등가속도 운동 앞서서 등속도 운동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등속도 운동은 말 그대로 뭐예요? 그냥 앞으로 쭉 가는 게 등속도 운동이죠. 그쵸? 자, 그래서 등속도 운동을 보기 전에 이제 우리가 속력과 속도에 대해서 배워보자면은, 속력은 뭐다?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그래서 속력은 여기서 말하는 속력은 뭐냐? 여러분, 중등 과학에서 배웠던 평균 속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균 속력. 그래서 이동거리 나누기 걸린 시간이다. 그래서 S 나누기 T 이렇게 쓰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속도는 뭐냐? 평균 속도의 줄임말이에요. 평균 속도. 그래서 속도라고 학교에서 만약에 내신에 나오면 변이 나누기 걸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요거는 T분의 X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동거리도 얘는 스칼라고 시간도 스칼라 물리량인 거니까 시간이 방향성이 있진 않잖아요. 그쵸? 시간은 그냥 스칼라 값이죠. 딱딱딱딱 그냥 떨어져서 그냥 흘러가고 있는 거죠. 0초, 1초, 2초, 3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평균 속도를 보게 되면은 요것도 시간분의 변이인데, 요거 시간은 스칼라 물리량이고 x는 변이니까 x는 그쵸, 변이는 벡터니까 평균 속도도 뭐가 된다? 벡터 물리량이 돼서 방향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를 보게 되면은, 자, 평균 속도는 뭐냐? 평균 속도는 뭐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위치 시간 그래프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졌어요. 그리고 여기는 걸린 시간이 4초, 그리고 여기에서 위치는 2m.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0부터 4초까지의 평균 속도를 구해봐라 라고 하면은 뭐를 보면 되냐? 시점과 에 대한 기울기를 보면 돼요. 요게 바로 뭐냐? 평균 속도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평균 속도다. 그래서 요거는 플러스 2
나누기 4. 그래서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근데 순간 속도는 뭐냐?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4초에서의 순간 속도를 구해봐라. 그럼 4초에서의 뭐가 되는 거예요? 기울기가 돼요. 그래서 기울기가 바로 순간 속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는 지금 순간 속도를 얼마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아무튼 4초에서 순간 속도를 물어보면은 기울기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접선의 기울기. 자, 그다음 개념 3번 등속도 운동. 자, 등속도 운동은 말 그대로 뭐예요? 어떤 t초 동안 s만큼 갔다고 하면은 계속 뭐야? et가 지나면 es만큼 가는 운동이 바로 등속도 운동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 만족하는 식은 뭐냐? s는 vt가 됩니다. 이동 거리는 뭐다?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그래서 s는 vt다. 네. 자, 그럼 그 아래 예제 1번 등속도 운동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제 보면은 처음 속도가 10m/s인 공이 2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구해봐라. 그럼 뭐예요? 등속도 운동이니까 s는 vt. 그래서 v는 10이고 걸린 시간은 2니까 이코라면은 20m가 바로 이동한 거리가 되겠죠. 네, 끝. 그다음 뒤로 넘어와서 이제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개념으로는 평균 가속도와 순간 가속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평균 가속도는 말 그대로 뭐냐? 우리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평균 값이 되겠죠. 그래서 평균 가속도는 요거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어떤 값? 평균 값이 돼요. 평균 값. 하지만 순간 가속도는 뭐예요? 얘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순간 값이 되겠죠. 기울기. 순간 값.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뭐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당연히 같을 때 속력은 증가하고, 그다음에 가속도의 방향이 운동 방향과 반대일 때 당연히 속력이 감소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등가속도 공식을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앞에서 등속도식은 뭐였어요? 사실 그냥 S는 VT밖에 없으니까 뭐 그냥 문제도 그냥 뭐 어려운 게 없겠죠. 너 몇 초 동안 몇 미터 갔냐 이런 문제밖에 안 나오겠죠. 하지만 등가속도 공식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좀 정신줄 붙잡아야 돼요. 여기가 좀 많이 어려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등가속도 공식의 유도로 넘어가 보면은, 자, 일단 우리가 가속도의 정의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가속도의 정의는 뭐냐면은 가속도 말 그대로 속도의 뭐예요? 속도의 증감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가속도에서 가의 의미가 뭐라고요? 속도의 증 또는 가 이런 얘기다. 자, 그러니까 가속도는 속도 변화량 나누기 걸린 시간이 정의예요. 다시 한번 뭐다? 가속도의 정의는 속도 변화량 나누기 걸린 시간이 정의다. 자, 그럼 속도 변화량은 뭐예요? 아까 쌤이 변했다는 건 뭐예요? 나중 상태에서 처음 상태를 빼는 게 변했다라는 얘기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V2를 나중 속도로 한번 해볼게요. V2 마이너스 V1 나누기 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물리에서 궁금한 건 뭐예요? 나중 정보가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뭐 어떤 딱풀을 이렇게 던져요. 그럼 항상 궁금한 게 뭐예요? 너 그래서 얼만큼 이동했는데? 너 그래서 걸린 시간이 얼만데? 너 그래서 나중 속도가 얼만데? 항상 우리는 나중 값에 대해서 궁금하죠. 여러분들도 쌤 강의 들었을 때 내가 수능장에서 몇 점 나올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나중 속도에 대해서 정리를 우리가 한번 해보면은 자, 이게 A죠. 그래서 AT가 되겠죠. 그래서 V2 마이너스 V1은 AT가 되니까 나중 속도 V2는 뭐가 돼? 나중 속도 V2는 V1 플러스 AT다. 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를 볼 거냐? 이제 나중 속도를 알았어요. 그럼 이번에는 너가 그래서 얼마큼 이동했는데 그 이동 거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동 거리에 대해서 보면은 얘를 한번 우리가 VT 그래프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고, 처음 속도는 V1이고 나중 속도는 뭐예요? V1 플러스 AT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어차피 요 왼쪽의 그래프가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이때 걸린 시간이 t초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 뭐를 의미를 해요? 다시 한번,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은 바로 변위를 의미를 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의 밑변과 여기서 밑변을 더하면 2v1 플러스 at고 그 다음에 사다리꼴의 높이 t죠. t 곱하기 사다리꼴이니까 면적이니까 2분의 1을 곱해주시면은 이거는 자 얼마가 되냐? 2v1과 t를 곱한 다음에 2분의 1로 나눠. 그럼 v1t가 되겠죠. 그 다음에 at 곱하기 t 곱하기 2분의 1 하면은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변위는요 2분의 1 at 제곱 플러스 v1t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다 변위는 2분의 1 at 제곱 플러스 v1t가 된다. 네, 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등공 1번과 등공 2번을 보면은 이 공식에 뭐가 있어요? 시간이 들어있죠? 그쵸? 시간이 들어있다는 거는 도대체 왜 안 좋은 거냐? 왜 안 좋은 거냐? 시간이 들어있으면은요 만약에 아까 쌤이 딱풀을 던진다고 했죠? 딱풀을 던진다고 했는데 얘가 처음부터 나중에 도착할 때까지 뭐를 해야 되냐? 측정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딱풀이 나중 상태에 될 때까지 계속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는 건 여러분 좋아해요? 싫어해요? 안 좋죠. 안 좋아하죠. 쌤도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떤 공식을 만들어내고 싶은 거냐? 시간이 없는 공식을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는 걸 없애주기 위해서 등가속도 공식 1번에서 t를 빼가지고 등가속도 공식 2번 x 공식에다가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아까 전에 등공 1번을 보게 되면은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플러스 at였죠. 그쵸?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시간을 한번 빼서 접근을 해보면은 시간은 a분의 v2-v1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네,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얘를 등가속도 공식 2번에다가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x는 뭐야? x는 2분의 1 a t의 제곱이죠. 근데 아까 t가 뭐였어? a분의 v2-v1의 제곱이죠. 그다음 플러스 처음 속도 곱하기 걸린 시간이죠. 자, 근데 이건 v2-v1 나누기 a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x는 2분의 1 a 그 다음에 v2의 제곱 마이너스 2v1 v2 플러스 v1의 제곱 나누기 a 제곱 플러스 그 다음 얘도 통분해 주려고 2a로 해보면 2a 2v1 v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v1의 제곱 이렇게 치환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어차피 얘는 없애버리면 2a로 돼버리니까 없애지는 걸 봐보면은 2v12가 없어지죠. 아하, 그러니까 따라서 x는 뭐가 나오냐? 2a분의 v2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이 나와요. 아하, 따라서 x는 2ax는 v2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이다. 네, 요런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조금 부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등공 3번이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등공 3번이다. 등가속도 공식 3번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의미를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속도는 뭐예요? 속도는 벡터이고 그 다음 벡터의 제곱은 스칼라 물리량이죠. 따라서 v2는 큰 값, 그 다음에 v1은 작은 값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원래라면은 나중 속도의 제곱에서 처음 속도의 제곱을 빼야 되죠. 이게 사실 정의이긴 하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매번 따져봐야 되고 계산하기가 귀찮아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걸 양의 값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그냥 큰 놈의 제곱에서 작은 놈의 제곱을 빼주겠다. 그럼 요게 양의 값이 되겠죠. 그럼 2ax도 그냥 양의 값으로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다. 그래서 a와 x는 양의 값으로 세팅을 하자. 그래서 이것도 문제 풀면서 조금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계산에 대한 부분인데 계산에 대해서 아까 큰 놈의 제곱에서 작은 놈의 제곱을 뺀다고 했었죠. 근데 만약에 큰 놈의 속도가 5야. 그 다음에 작은 놈의 속도가 3이야. 그럼 요 두 개는 뭐야? 25에서 물론 9를 빼도 되겠지만 이거를 피타고라스 정리로 생각을 해보면은 5의 제곱에서 3의 제곱 빼면은 이건 4의 제곱이지 피타고라스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등공 4번. 그래서 위의 그래프를 토대로 이제 평균 속도에 걸린 시간을 곱하면은 면적이 되므로 자, 이거는 뭐에 대한 거냐? 평균 속도에 대한 거예요. 자, 그럼 평균 속도는 뭐냐? 평균 속도 말 그대로 평균에 대한 얘기죠. 평균에 대한 얘기. 그래서 사실 평균 속도라고 하면 이제 정의는 뭐예요? 변위 나누기 걸린 시간이죠. 그러니까 x 나누기 t가 평균 속도의 정의죠.
자, 근데 이거를 또 다른 형태로 어떻게 쓸 수가 있냐? 등가속도에서만, 이거는 정의예요, 정의. 하지만 등가속도에서만 평균속도는 v1 플러스 v2 나누기 2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쓸 수 있냐? 라고 보면은, 자, 아까 평균속도가 뭐라 해서 등가속도 운동에서만 v1 플러스 v2 나누기 2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요 평균선을 딱 그어보면은 여기에 삐져나온 면적이 있는데, 이 삐져나온 면적을 여기로 넘겨버리면 뭐가 돼요? 평균속도 곱하기 걸린 시간은 뭐가 돼요? 변이 x가 되죠. 네. 자,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2 자체는 요거니까 넣으면은 뭐가 나와요? 등가속도 공식 2번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를 할 수 있다? 증명이 완료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다? 평균 속도에다가 걸린 시간을 곱하면은 뭐가 되더라? 변위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럼 평균 속도를 도대체 왜 쓰냐? 평균 속도는 말 그대로 이제 시간이 이때 가속도가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가속도의 값을 주거나 아니면 물어보지 않고 그냥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냥 이렇게만 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쓰는 게 바로 보다 평균 속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평균 속도의 정의는 시간분의 변위이다. 하지만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면은 2분의 v1 플러스 v2로 표현이 가능하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그런 질문이 들 수 있어요. 쌤, 그러면 표현법이 두 개인데 언제 어떤 공식을 써야 되나요? 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뒤에서 등가속도 알고리즘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시간이 들어있는 것을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시간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시간값을 주면은 평균 속도의 등가속도의 성질을 쓰시면 되고, 만약에 문제를 읽어봤는데 다중사건이나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 안 해, 아니면은 시간적인 얘기가 없어, 그러면 뭐를 쓰면 되냐? 평균 속도의 정의 t분의 x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또 다른 예시로 뭐가 있냐? 평균 속도는 이제 무슨 성질이 있냐? 등차수열 성질이 있어요. 등차수열.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보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 어떤 물체가 아래로 내려오는데 어떤 A라는 점에서 어떤 B라는 점으로 물체가 내려와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려올 때 속도가 처음에 1이야. 근데 문제에서 조건으로 이 물체 평균 속력이 3m/s라고 준 거예요. 그때 요 나중 속도가 얼마냐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하냐? 쌤, 평균 속도가 3이면 처음 속도가 1이고 나중 속도를 v라고 하면은 이거 풀면 되지 않아요? 이거 풀면은 여기다가 넣으면은 6이고 1 플러스 v가 되니까 나중 속도는 5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의 속력은 5m/s예요. 이렇게 답을 하죠. 물론 이게 틀린 방법은 아닌데 너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쌤이 제안하고 싶은 방법이 뭐냐? 등차수열 관계예요. 자, 등차수열이 뭐예요? 등차수열은 첫 항이 만약에 1이야. 그다음 두 번째 항이 3이야. 그러면 얼만큼 커졌어? 이만큼 커졌죠. 그럼 세 번째 항도 이만큼 커지겠죠. 그럼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만큼 커졌어요. 그럼 뭐가 돼? 7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등차수열 관계예요. 자, 그래서 첫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 3이니까 얼만큼 커졌어? 이만큼 커졌죠. 그럼 나번째 항은 얼만큼 커져? 등차수열이니까 플러스 2가 돼서 얼마가 되겠다? 5m/s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등차수열 관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이제 결국 우리가 공식을 배웠어요. 등공 1번 v2는 v1 플러스 at, 그 다음 등공 2번 x는 2분의 1 at제곱 플러스 v1t, 그 다음 세 번째는 시간이 없는 거 2ax는 v2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 그 다음 네 번째로는 평균 속도까지 전부 다 배웠어요. 자,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도대체 여러분 문제를 보고서 내가 어떤 공식을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내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어떤 공식을 써서 문제를 풀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쌤도 오랜 시간 동안 진짜 군대에서 삽질하면서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공식을 써야 될까? 쌤은 수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걸 좋아해서, 왜냐면 그래프는 약간 좀 추론적인데 이제 우리가 계산으로 넘어가면 좀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쌤이 좀 방법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때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되냐? 등가속도 공식 판별법으로 문제를 접근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판별을 해야 되는 건 뭐냐? 우리가 문제를 보고서 문제에서 보는 게 시간이 있는지 또는 주어진 정보가 시간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우주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공식을 골라야 되잖아요. 그쵸? 어떤 공식을 고르려면은 만약에 쌤이 위치를 잡으려고 해. 그러면 서울특별시 제일 큰 범주죠. 공식을 설정할 때도 제일 큰 범주에서 작은 범주로 넘어가야 되죠. 서울특별시 강남구 그리고 학동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몇 층에 있다 뭐 4층에 있다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큰 범주에서 작은 범주로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뉴턴 역학에서는 이 우주를 몇 차원이라고 얘기를 하냐 4차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우주를 4차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3차원은 뭐예요? 또 좀 3차원 같아. 그런 표현은 아니고요. X축, Y축, Z축을 이제 우리가 3차원이라고 하죠. 공간을. 그래서 공간이 3차원, 시간이 4차원. 그럼 누가 더 커요? 시간이 더 큰 차원이죠. 그래서 처음으로 판별을 해야 되는 거는 시간의 존재 유무가 됩니다. 시간의 존재 유무.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공식을 쓰기로 했었냐? 등가속도 공식 3번을 쓰기로 했었죠. 2ax는 v2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 그래서 요거를 쓰면은 시간이 없는 문제를 풀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판별해야 되는 거는 가속도의 유무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쌤이 설명하기 좀 애매하니까 그냥 외우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간으로 판별을 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가속도의 존재 유무로 판별을 해주시면 돼요. 좋냐 아니면 또는 물어봤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주거나 안 물어봤으면 공식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속도가 없어요. 시간이 있고 가속도가 없으면은 뭐를 쓰면 돼? 평균 속도 등공 4번을 써가지고 문제를 접근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있고 가속도가 있어. 그럼 양 끝에 속도가 있는지 양 끝에 거리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 끝에 속도가 있다고 하면은 V2는 V1 플러스 AT 요거 쓰시면 되고요. 양 끝에 거리가 존재해. 그러면 등공 2번 X는 2분의 1 AT 제곱 플러스 V1T 요거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번 요 예제로 접목을 해보면은 우리가 문제를 딱 봤어요. 우리가 눈이 있으니까 문제를 딱 보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V하고 T하고 A를 제시하고 이동거리를 물어봤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로 판별하는 게 뭐라고요? 시간이 가장 큰 범주다. 4차원이라서. 그래서 시간이 있나요? 있죠. T를 제시해줬다고 했죠. 뭐 몇 초 걸렸다. 뭐 이런 말이 있겠죠. 시간이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속도가 있죠. 가속도 A가 존재하고 있죠. 가속도 존재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요? 이동거리. 그러니까 양 끝에 거리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양 끝에 거리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등가속도 공식 2번을 써서 문제를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개념 2번에서는 단일 사건에서 변수의 개수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등가속도 공식을 확인을 해보면은 자, 우리가 총 5개의 그 값이 있어요. 처음 속도, 나중 속도, 변이, 걸린 시간, 그 다음에 운동할 때 가속도 이렇게 총 5가지 물량이 있는데 총 몇 개의 문자가 있어야 우리가 등가속도 공식을 써서 답을 구할 수 있냐? 3개의 물량이 있으면은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 자, 우리가 공식 한번 보면은요. 이거 좀 여러분 놀랄 수 있는데 자, 나중 속도, 처음 속도, 가속도, 시간, 변수 몇 개? 4개죠. 그 다음에 그 아래 것도 봐봐요. 변이, 가속도, 시간, 처음 속도 몇 개예요? 변수 4개죠. 네. 그래서 이렇게 4개가 있다 보니까 요 아래 것도 보면은 A, X, V2, V1 4개죠. 그 다음 얘도 X, 그다음 평균 속도 하나 아니에요? 아니죠. 처음 속도하고 그 다음 나중 속도, 그 다음 T 총 4개죠. 그래서 변수가 이제 4개가 들어있으니까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가 3개라면은 공식을 써가지고 한 개의 뭐를 구할 수 있어요? 미지수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준 게 지금 보다시피 VTA처럼 3개를 준다고 하면은 식을 써가지고 하나의 물리량을 구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에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직선 도로에서 센서 A를 30으로 통과한 자동차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해서 10초 뒤에 센서 B를 통과한다 라고 나와 있고 평균 속력은 25m/s다. 여기서 평균 속력은 25m/s다. 자, 그러면 이거 등차수열 관계에 의해서 처음이 30이고 나중이 25야. 그럼 나중은 얼마야? 5만큼 감소하고 있으니까 20m/s가 되겠죠. 여기까지 파악이 됐어요. 자, 근데 기억번 봅시다. 자, 이동거리가 얼마냐? 이동거리. 자, 지금 시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가속도가 안 나와 있으니까 평균 속도를 쓰게 되면은 25 곱하기 10을 하면은
250m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번은 정답. 그다음 니은번 B를 통과할 때 속력이 얼마냐. 자, 처음에 30이고 그다음 평균 속력이 25니까 나중은 20이 되겠죠. 정답. 그다음 디귿번 가속도하고 운동 방향. 운동 방향은 무슨 방향? 속도 방향이라고 했었죠. 속도는 오른쪽, 하지만 가속도는 왼쪽. 그래서 방향이 반대니까 답 몇 번? 3번이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예제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처음 속력이 5인 공의 일정한 가속도 A가 왼쪽으로 작용해서 오른쪽으로 3m만큼 이동했을 때 나중 속력이 4가 된 상황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때 가속도의 크기 A를 구하시오. 자, 이때 보면은 물리량 몇 개 나왔어요? 처음 속도, 나중 속도, 변이 나왔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을 쓰면은 이 단일 사건에 뭐가 나와? 답이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우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도대체 어떤 공식을 써야 되냐? 자, 근데 문제를 봤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가 시간이 있어 없어요? 없죠. 처음 속도, 나중 속도, 변이.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본 것도 뭐예요? 가속도에 대해서 물어봤죠. 아, 그러니까 지금 시간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니까 등공 몇 번? 3번을 쓰시면 돼요. 등공 3번. EAX는 V2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 요거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E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변이가 3이죠. 그 다음에 나중 속도에서 사실 나중 속도 써도 되는데 큰 놈의 제곱에서 작은 놈의 제곱. 사실 요것도 뭐예요? 피타고라스니까 9죠. 그래서 A는 얼마가 나오냐? 2분의 3이 나옵니다. 2분의 3. 2분의 3. 그래서 가속도는 왼쪽으로 2분의 3 m/s 제곱으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예제 3번 볼게요. 자, 그림은 처음 속도가 플러스 2m/s인 공이 3초 동안 등가속도 운동해서 플러스 3m만큼 이동했을 때 나중 속도가 4인 상황이다. 공이 이동한 거리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주어진 정보가 처음 속도, 나중 속도, 시간이 나와 있으니까 뭔가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때 어떤 공식을 쓸 거냐? 그래, 구할 수 있어. 근데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가속도가 안 나와 있죠. 구하라는 말도 없죠. 그러니까 평균 속도를 접목을 해보시면은 자, 2하고 4의 평균 값은 얼마예요? 3이죠. 그 다음 그다음 걸린 시간 3초니까 이동 거리는 9m가 되겠죠. 그래서 X는 9m가 답이 됩니다. 예제 4번 봐볼게요. 자, 그림은 처음 속력이 10이고 요 공이 가속도가 2의 가속도가 있대요. 2의 가속도가 있고 2초 동안 이동한 상황이다. 이때 나중 속력을 구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일단 주어진 정보는 처음 속도, 그 다음에 가속도, 걸린 시간이 나와 있으니까 공식 쓰면 답이 나오겠죠. 그럼 어떤 공식을 쓸 거냐? 자, 지금 보면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가속도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양 끝에 속도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죠. 그쵸? 자, 그러니까 우리가 등공 1번으로 접근을 해보시면은요, 나중 속도 V는 처음 속도 10에다가 가속도에다가 걸린 시간 2초. 그럼 V는 얼마예요? 14m/s가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속도는 14m/s가 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예제 5번 볼게요. 자, 그림은 처음 속도가 4m/s인 공이 2초 동안 2의 가속도로 이동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때 2초 동안 공이 이동한 거리를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똑같이 어떤 공식을 쓸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정보는 뭐예요? 4, 2, 그 다음에 가속도가 오른쪽으로 2m/s 제곱 있으니까 총 3개의 정보가 나와 있죠. 그럼 공식만 고르면 되는 건데 시간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가속도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변이를 지금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등공 몇 번? 2번. 그래서 x는 2분의 1 at 제곱 플러스 v1t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a가 얼마예요? 2죠. 그 다음에 걸린 시간 제곱 4죠. 플러스 처음 속도 4 곱하기 2. 자, 그러면 하면 4 플러스 8이니까 몇 미터? 12m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12m. 어때요? 할만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다 보면은 답에서 그래서 얘가 이동한 거리가 얼마냐, 얘 나중 속도가 얼마냐, 뭐 이런 식으로 단일 사건에 대해서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문제를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